골다공증 노인에게 운동을 지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보실게요. 허리를 뒤로 젖혀서 과신전을 증가시키는 운동은 주의해야 한다. 이거는 사실 노인이 아니더라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허리를 너무 이렇게 뒤로 익스텐션 시키면은 뭐 젊은 그 사람이라고 해도 약간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노인이라면 뭐 말할 것도 없는데 골다공증 노인이면 완전 이거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되겠죠. 체중 부하 운동이 불가능한 경우 수중 걷기, 수중 부하 운동을 권장한다. 그렇죠. 물 안에서 하는 아쿠아 에어로빅 같은 운동들 굉장히 좋죠. 관절에 무리도 안 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죠. 근력 수준에 적합한 체중 부하 운동과 저항성 근력 운동을 실시한다. 당연한 얘기죠. 근력 수준에 적합한 체중 부하 운동 그리고 저항성 근력 운동을 한다. 그래야 골다공증에 대한 게 조금 유지되거나 좋아질 수 있겠죠. 골다공증 노인에게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중강도 운동을 권장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평형성 향상을 위한 운동,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평형성 향상에 대한 부분이 저하되어 있으면 만약에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었을 때 쉽게 골절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뼈가 금이 가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형성 향상을 위한 운동,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골다공증 노인에게는 골밀도 증가를 위한 체중 지지 운동이 권장이 된다.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골다공증 노인에게도 이제 골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게끔 자기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라든가 걷기라든가 이러한 운동이 권장이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진짜 정말 그 심각한 골다공증이 있는 그러한 노인한테는 너무 과도한 부하를 이용한 운동이라든가 최대 근력 검사 같은 거는 권장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상식선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감소증을 겪고 있는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근육 증강 훈련 어떤 게 있냐? 무게를 이용한 저항성 운동하기. 그쵸? 이제 근감소증, 말 그대로 근육이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 있는 노인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저항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앉았다 일어서기 이런 거, 스쿼트 동작 같은 거를 반복한다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고 쭉 1층에 내려가서 계단으로다가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거. 나 혼자 산다에 어떤 연예인 나와서 계단 걸어 올라가는 운동 했었던 거, 물통 딱 들고 내려가갖고 그 운동 반복했던 거 살짝 지나가면서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노인분들도 그 정도 운동은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너무 힘들면 하다가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그러한 운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계단 오르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가는 거는 관절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단 내려가는 거는 아닙니다. 계단 올라가는 것만 좋은 운동으로 보시면 돼요. 노인의 균형감에 관한 설명 보실게요. 의식적인 노력은 균형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의식적으로 더 균형감을 가지려고 하면은 더 균형감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전두엽에서 인지를 그렇게 가지고 가면 그만큼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 강화는 균형감을 향상시킨다. 시력, 우리가 보는 거, 이거는 거의 한 우리가 감각기관이 여러 개가 있지만 시력에 대한 그 감각이 8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시력이라는 부분이. 그런데 시력이 당연히 강화가 되면 균형 감각이 더 도움이 되겠죠. 전정계 기능의 증가는 균형 감각을 향상시킨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전정기관 그쪽에서의
밸런스, 균형을 잡는 거 이런 것들을 전정기관에 있는 부분에서 담당을 하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좋은, 옳은 설명이 되고 체성 감각 기능의 저하는 그죠? 균형감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만약에 체성 감각 기능의 향상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기출된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의 개념으로다가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체성 감각에서의 그 기능이 향상되면 균형 감각도 같이 향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화로 인한 평형성과 가동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평형성, 우리가 밸런스, 그쵸? 그리고 가동성, mobility,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더 유연하게 가동성, 움직일 수 있는 ROM, range of motion, 각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 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냐라는 건데 그 내용을 보시면 체성 감각계, 그리고 시각계, 전정계, 운동계 위쪽에 나왔었던 그 내용에 대한 게 다시 한번 정리돼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노화로 인한 낙상의 원인, 자세 동요의 증가. 자세가 이렇게 불안전하게 요동치는 거의 느낌 같은 그런 것들이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흔들흔들하고 막 이런 거. 발목의 발등 굽힘의 감소. 발목의 그 가동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특히 돌시플렉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가동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제 더 잘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폭이 좁은 오리걸음 패턴, 종종걸음 같은 그러한 짧은 걸음, 그리고 이제 약간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또 팔자 느낌으로 이렇게 발이 바깥으로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 상태에서 종종 이렇게 종종걸음을 걷는 패턴, 이러한 것들도 낙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뭐 발목에 대한 가동성이 저하된 거, 그죠? 감소된 거, 그리고 뭐 무릎에 대한 또는 고관절에 대한 이러한 관절들의 그 가동성이 감소된 거, 이러한 것들도 종종걸음을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낙상을 일으킬 수 있고 당연히 하체 근력의 약화, 이러한 것들도 들 수가 있겠죠. 낙상 위험 노인을 위한 일반적인 운동 지침. 사회적 지원, 자기 효능감과 같은 행동 전략을 활용한다. 발끝 서기와 같은 자세 유지 근육 운동을 권장한다. 그쵸? 이제 낙상 위험 노인이니까 이러한 자세 유지 근육들에 대한 운동을 실시해 주면 훨씬 더 예방이 될 수가 있겠죠. 저강도 운동에서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좋다. 그렇죠. 당연하죠. 신경근 운동과 함께 평형성 운동도 권장한다. 그렇죠. 이제 신경근 운동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고유감각 수용체를 자극할 수 있는 운동,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PNF 스트레칭 같은 거 있죠. 프로프리오셉티브 네오로머스큐러 페이실립테이션의 약자 PNF 스트레칭. 뭐 책마다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 고유감각 수용체 신경근 촉진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뒤쪽에 보시면 또 나올 거예요. 낙상 방지를 위한 자세 안정성 확보 방법은 기저면을 넓게 하고 무게중심을 낮추는 거. 그쵸? 운동역학에서도 안정적인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저변을 넓게 하고 무게중심을 낮춘다. 이러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다뤘었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발목 가동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칭. 발목 가동성이 제한되어 있으면 당연히 넘어지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죠. 그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목 가동성에 대한 운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걸음걸이의 보폭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고관절 스트레칭, 힙 조인트, 이 엉덩관절 있죠? 대퇴골이 허벅지 뼈가 골반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그 부분이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가동성에 대한 거를 확보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그 고관절에 대한 가동성이 또 굳어지고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종종 걸음으로 걷는 노인분들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쵸? 이렇게 길 가다 보면 굉장히 보폭을 작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걷는 노인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건데 고관절 스트레칭을 통해서 보폭을 증가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지속적 운동 참여를 위한 동기 유발 방법, 자아 효능감 이론, 반두라의 자아 효능감 이론 있죠? 자기 효능감을 갖고 더 지속적으로 운동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이 자아 효능감 이론인데 한번 보실게요. 자기 효능감, 특정 상황에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의 네 가지 원천, 과거의 수행, 즉 과거에 성공했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게 되면 그 자기 효능감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또는 간접 경험 같은 거, 사회적, 언어적 설득, 신체와 정서 상태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자기 효능감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쟤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야 너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뭐 이런 그 언어적인 설득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 정서나 이런 신체적 상태에 따라서도 그런 효능감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내가 막 되게 뚱뚱하고 뭐 이러면은 자기 효능감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되게 날씬하고 막 몸매가 이쁘면 자아 효능감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동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선순환이 일어나요.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자기 효능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강조했죠. 우리가 운동 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과거의 수행, 즉 과거에 성공을 한 경험이 자기 효능감의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 맞죠? 그래서 함부로 도전하지 않는다. 그렇죠? 너무 큰 목표를 잡고 함부로 도전하지 않는다. 적당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잡고 그리고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 효능감을 높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운동 상황에서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운동의 지속적 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2 more reps, 3 more reps 이렇게 이 고객이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부하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트레이너가. 너무 막 진짜 하기 힘든 뭐 8번도 안 되는 그 무게를 설정해 놓고 2 more reps, 뭐 10 more reps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 고객이 만약에 10kg을 세팅해 놓고 한 10번 정도를 반복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한 판단이 들었을 때 자, 5개만 요걸로 가볼게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면서 누워요. 고객분은. 그렇죠? 그러면 10개 정도는 사실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판단을 하는 거죠. 전문가 입장에서, 트레이너 입장에서. 근데 5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객이 하겠죠. 그럼 5개 넘고 8개까지 할 수 있고 힘들어해. 그럼 2 more reps, 3 more reps 해갖고 2-3번을 더 반복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10번, 11번을 채우면 와 잘하셨다고. 그죠? 그리고 고객도 굉장히 자아 효능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좀 무겁게 세팅하고 10번 가볼게요. 뭐 이러면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고 막 되게 힘들게 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5개 더! 막 이러면은 자괴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죠? 나 이거밖에 못할까. 막 좌절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운동 효과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안전하게 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죠. 하지만 자아 효능감을 느끼게끔 유도하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지도자의 아주 큰 어떤 덕목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보면은 PT 하면서 고객한테 굉장히 무안 주고 막 무리한 요구를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트레이너도 봤어요. 심지어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퍼스널 트레이닝의 기본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 그렇게 다가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고객, 클라이언트한테는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잘 배우셔서 다가가셔야 됩니다.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는 개념도 외국에서 온 운동이고 실제로 나는 선생이고 당신은 학생이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트레이너들 굉장히 많아요. 바디빌딩 지도하는 트레이너분들 중에. 절대 그거 아닙니다. 나는 건강관리 비서인 거고 트레이너는 클라이언트, 고객인 거예요. 고객. 즉 따지자면 나보다 고객 포지션이 더 위이고 나는 건강관리 비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상 나는 운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배우는 학생 이러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온 퍼스널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퍼스널 트레이닝의 정수 이러한 책 보면은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스포츠 지도사 공부해 나가시면서 좀 더 배움을 원하시면 그러한 책도 좀 보시면서 더 많은 거를 이렇게 더 계속 배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상황에서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운동의 지속적 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동 변화에 대한 기대, 결과에 대한 기대 등이 자아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행동 변화와 행동 변화를 위한 동기 유발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최대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게끔 자아 효능감을 느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